캐릭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헤드 베이스 만드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바디 모델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체 모델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캐릭터를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은 신체 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손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쓱 하고 그리면 작품이 나오겠지만 저같이 손그림에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감각보다는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디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신체의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 모델링을 할 때 성인의 경우 머리가 4대3보다 약간 긴 정도의 비율로 잡아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정도로 잡아주게 되고요. 캐릭터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신체 비율은 8등신 비율을 활용을 하게 되죠. 8등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신장에서 머리가 8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기럭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뭐 실제로 이런 분들도 있죠. 모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뭐 이런 비율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저부터가 이렇지 않고요. 흔히 보기 어려운 비율이긴 합니다만 캐릭터는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의 가로 사이즈를 얼굴 길이의 2배가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넓이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요 정도 넓이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신체에서 중요한 라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그냥 공식처럼 좀 알아두시면 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2, 3번 라인이라고 보죠. 자, 2번하고 3번 라인, 여기서부터는 3등분을 하게 되는데 조금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봤는데요. 자, 일단 얼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얼굴의 가운데 라인 정도의 눈이 들어가고요. 성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라인 쪽에 코, 또 아래 라인에 입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라인들은 이제 3분의 1 정도의 선으로 나눠주는데요. 위쪽 3분의 1 라인이 어깨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어깨 높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림이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 다음 8등신의 세 번째 라인,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1번, 2번, 이 세 번째 라인은 유두가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두의 간격은 얼굴의 이 세로 길이, 그래서 이렇게 유두 라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라인은 배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꼽 라인이 들어가고요. 요 바디 라인 있죠. 네, 요 바디 라인을 조금 확장해서 신체 바디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넘어서 3분의 1 라인 그어주시고 여기 3분의 1 지점은 허리가 들어가요. 허리는 머리 길이보다 조금 더 넓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만큼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번 라인, 여기를 가랑이가 들어간 라인입니다. 그리고 5번 라인 넘어서 여기 3분의 1 지점 라인이 엉덩이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는 비율적으로 아주 심플하죠. 여기 7번에 무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이죠. 여기가 발바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팔을 그릴 때는 배꼽 위치에 팔꿈치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랑이 라인에 맞춰서 손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잘 잡아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회전축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구부린 다리를 그릴 때도 도움이 되고요. 팔도 마찬가지죠. 그려줄 수가 있겠죠. 뭔가 되게 엉망진창 같긴 한데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 비율의 차이를 볼 때는 일단 남성은 신체의 가로 길이가 이 정도가 되고요. 여성은 뭐 2배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슬림한 라인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유두 라인이 이 지점이었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그보다 조금 아래가 되겠죠. 3분의 1 정도 아래 지점으로 형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남성보다 조금 더 짧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3분의 1 정도 아래 지점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헤드 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토폴로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바디의 토폴로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슴부터 어깨까지 망토를 걸친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런 라인이 형성되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딱 그거네요. 토폴로지네요. 네, 요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딱 이렇게 어깨를 들었을 때
이쪽이 딱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들었을 때 이 가슴 라인이 같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디의 토폴로지는 사실 옷을 벗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흐름이 잘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디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바디 토폴로지도 충분히 익혀두시는 게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길쭉한 부분들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엣지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의 흐름이 헷갈린다 하실 때는 이렇게 꼬집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얼굴 토폴로지 할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갈 때는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 잘 꼬집혀요. 그죠? 이렇게 꼬집으려고 하면 잘 안 꼬집혀요. 그러면 여기에 토폴로지는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 되겠구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찬가지로 대흉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가슴 근육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 원활하게 꼬집히는데, 이렇게 꼬집으려고 하면 잘 안 꼬집혀져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토폴로지의 흐름이 헷갈릴 때는 내 몸을 한번 꼬집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배 같은 경우는 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잘 꼬집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신체 비율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바디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